39번 보겠습니다. 39번 보면 디귿 때문에 별표 2개였어요. 얘는. 오케이? 예, 뭐 기억 니은은 뭐 그렇다 치고 디귿이 중요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꼴이죠. x3승은 1에 한 허근이 오메가랍니다. 그럼 너의 사고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셔야 되냐면 얘 개수가 다 실수니까 한 허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허근은 켤레근을 가지고 있겠다 이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가 첫 번째 그 오메가 3승은 1이었겠네. 그다음 오메가 바의 3승도 1이었겠네 이거고요. 자, 두 번째로요.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인데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얘의 근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허근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식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그다음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치? 세 번째로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얘의 근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구나. 이런 관계식 뽑아낼 수 있죠. 그치? 근데 내가 첫 번째는요. 얘는 언제 쓴다 그랬냐면 보통 차수를 내릴 때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메가 3승이 1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오메가 100승이야. 자, 이런 거 보면요. 그냥 뭐였던 거야 얘는? 오메가였던 거죠. 그치? 왜? 오메가 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3으로 계속 오메가 3승으로 계속 빼나간다고요. 빼나갔을 때 얘는 남는 게 이거니까 얘는 아니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죠. 오메가 3승에 33승 곱하기 오메가잖아. 이렇게. 그치? 맞아. 그래서 얘는 이거 오메가였구나 이거잖아. 그냥. 그치? 1 곱하기 오메가니까요. 이렇게 차수 내릴 때 쓴다고요. 오케이? 두 번째로 얘는 요 식은 1차와 2차의 관계식으로 쓰이고요. 1차와 2차의 관계식. 또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줄게요. 세 번째로 얘는 오메가와 오메가 바에 대한 관계식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특히나 얘가 중요한데. 얘가요. 봐봐.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한 게 1이라는 걸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수학에서 두 개를 곱했는데 그 곱의 값이 1이라는 거는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걸 의미하냐면 서로 역수 관계에 있구나 이걸 의미하잖아요. 그치?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라는 건 둘이 어떤 관계에 있었다? 역수 관계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치? 따라서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바 분의 1은 다시 뭐였던 거야? 오메가입니다. 얘네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잘 봐요. 자, 이런 건 또 어디서 많이 써먹냐면 이제 니은에서 써먹게 될 텐데 일단 볼게요. 기억. 기억은 당연히 맞죠. 이거 틀리면 이게 시력이 잘못된 거야 너는 지금. 그치? 그냥 니은 볼게요. 얘 봐봐요.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너 유리식 이런 거 처리하기가 짜증나. 근데 아까 여기서 오메가 분의 1이 얼마라고요? 오메가 바잖아. 그럼 얘는 이거 오메가 바고 얘는 오메가 바의 제곱이구나. 이 정도 바로 보이죠. 그치? 그 다음 얘는요. 오메가 바 분의 1이니까 얘는 오메가고 얘는 오메가 제곱이구나. 이 정도 보이시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었고,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는 또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니은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런 역수 해석을 너한테 꽤 물어봐요.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 봐봐요. 디귿. 내가 디귿에서 요거 방금 얘기했던 건데. 1차와 2차의 관계식, 이런 거 얘기할 때 봐봐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의 n승인데 잘 봐요. 항의 개수가 2개인 것보다 1개인 게 너한테 훨씬 편하죠. 계산하기가. 그 다음에 얘도요. 얘도 뭐가 복잡해 보여. 근데 이제 문제 상태를 볼게요. 잘 봐. 나한테 이거를 만족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럼 너가 기계가 아닌 이상이야. 얘를 보고 나서 이걸 만족하려면 n이 어때야 되는구나 이런 게 한눈에 보여? 다시. 이 등식을 만족하려면 n이 어때야 되는구나 이런 게 한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럼 넌 얘를 최대한 뭐 해야 돼? 네 눈에 보기 편하게끔 간단하게 바꿔야 돼. 맞지? 간단하게 바꿀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얘가 지금 1차 상수항인데 여기 봐봐 여기. 얘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요? 1차랑 2차가 오메가 넘어가고 1 넘어가면 얘가 그거잖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얼마였던 거야? 오메가 제곱이었던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게 오메가 제곱이었네. 이거 지금 보실 수 있지. 근데 얘 봐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얘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잖아, 이게. 맞아? 그럼 자, 봐봐. 너한테 이제 물어본 게 뭐였던 거냐면, 여기 위에다 써줄게. 뒤에 안 보이니까. 오메가 제곱의 n승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n승과 같을 때, 요 n을 만족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의 이거야. 그치? 한층 더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긴 했어. 뭔가 간단하게 나타난 것 같잖아. 그치? 근데 또 요것도 한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봐요.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오메가 3승 1이잖아.
오메가 3승 1이잖아? 그럼 잘 봐. 얘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도 얼마였던 거야? 1이지.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이지. 맞아? 그럼 잘 봐.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에 뭐였다? 역수. 오메가 바가 오메가에 뭐였어? 역수였지. 그러면 오메가 바는 뭐랑 똑같아?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네.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뭐야? 얘는 해석이 너무 편안해져. 오메가 2n승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n승이고 싶은데 얘는요,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n승 오메가 2n승 이래야 되잖아. 그치? 그 왼쪽 오른쪽이 같아야 돼. 그치? 그 왼쪽 오른쪽이 같으려면 얘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잖아. 그럼 n은 뭐일 수밖에 없어? 짝수지. 그럼 해석이 다 끝났지. 이걸 다 간단히 놔두고 나니까 요 식을 만족하려면 n은 뭐야 된다? 짝수네 이거잖아. 그치? 그럼 저 식을 만족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 몇 개야? 이거랑 똑같지 이제 해석이. 그럼 짝수 몇 개야? 50개잖아. 그럼 디귿 맞아 안 맞아? 50개라고 돼 있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디귿 맞네. 맞아요? 요 정도쯤 되는 해석들이 얘가 이제 너한테는 그나마 변별력이 생기는 문제라고요.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요 관점은 좀 가져갑시다. 봐봐. 문제에서 힌트로 주어진 식이야. 다음을 만족하는 뭐 이런 얘기 나와. 다음을 만족하는 그 얘기가 네 눈에는 당연히 복잡해 보일 거라고. 그럼 너는 그거 관련된 정보들을 너는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하게 나타내는 게 너 학생의 자세지. 일단 문제 풀어낼 때는. 알겠어요? 그다음 그 관점에서 이제 다양한 성질들이 쓰이잖아. 그럼 이런 성질들이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이런 것들 공부하실 때 정리해 두셔야 되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역수해석 어디 갔어? 여기. 역수해석 요 정도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 요 관점. 오메가 바랑 오메가 제곱도 같구나. 이 정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잘 적어두시고. 아시겠죠? 특히 모의고사 문제였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에 40번이죠. 40번도 보겠습니다. 40번 보면요. 자, 봐봐. 복소수가 주어졌어요. 복소수가 주어졌고요. 너한테 물어보기를 1부터 알파의 99승까지 좀 더해달래요. 쭉 다 더한 거에 값 좀 구해달래? 그럼 당연히 나는 얘가 복소수의 거듭제곱꼴이니까 그럼 나는 얘를 규칙을 찾아야겠구나 이 생각 당연히 들지. 그치? 규칙을 찾아야겠구나 이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 얘를 한번 해볼게. 내가 규칙을 한번 찾아보려고. 한번 열심히 한번 제곱을 해볼게. 그러니까 알파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는 얘가 지금 알파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얘 제곱하면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i고 마이너스 2루트 3i여서 얘는 얼마였던 거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잖아.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알파 3승은 어떻게 됐냐면 얘랑 뭐 한 거야? 곱한 거잖아. 그치? 합차니까 어떻게 됐을 거냐면 4분의 1 플러스 3이어서 얘는 얼마야? 1이었던 거네. 그 알파 3승 1인 거 찾았네? 너? 맞지? 그 알파 3승이 1인 건 찾았으니까 얘네 이제 되게 간단해. 왜 간단하냐면 잘 봐. 이거 몇 개 내가 늘려 써볼게.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3승, 알파 4승, 알파 5승, 알파 6승 한 9개만 쓸게요. 이렇게 가는데 봐봐. 너 알파 3승이 1인 걸 찾았다는 이야기는 이거랑 똑같거든요. 봐봐요. 요거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같을 수밖에 없죠. 왜요? 내가 얘가 되려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알파 3승을 곱해야 되잖아. 여기다가 알파 3승을 곱해야 얘가 되지. 맞아. 근데 알파 3승이 얼만데? 1이잖아. 그럼 1을 곱하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랑 같고 또 얘가 되려면 또 얼마를 곱해야 돼? 알파 3승 곱해야 되지. 그러면 얘도 같고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그러면 알파씩 곱해나가면서 연속된 3개의 항의 합은 얼마였을 거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계속 반복돼 있었겠지 지금. 그럼 나 지금 뭐 하면 되냐면 너 알파랑 알파 제곱이랑 알파 3승의 합이 얼마지?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이미 해놨잖아. 얘랑 얘를 다 더하겠다고. 그럼 다 더해봐.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2개 더하면? 거기다 1 더했으니까 얼마야? 0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였던 거야? 0. 얘도 0. 이랬던 거 아니야 지금? 맞아. 그럼 봐봐. 3개가 한 세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개가 한 세트인데 33세트 있던 거지. 그치? 0이 33개 있었다고요. 남는 게 뭐 하나 남아? 얘 하나 남네. 맞아요. 그래서 이 값은 얼마였다? 이거 1이었구나 이거지 지금. 맞아요. 봐봐. 복소수 거듭제곱꼴에서 그나마 하나짜리는요 그냥 뭐 할 수 있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네가 규칙 찾으셔도 돼요. 근데 막 2개, 3개 이렇게 얽힐 때 그때 가서 뭐 하자고요? 복소평면 이런 거 그려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1번, 42번 할 건데 42번도 별표입니다. 해보시고요. 41번 같이 봅시다. 41번이요. 얘 한 허근이 오메가랑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한 허근은 오메가 바랍니다. 그랬을 때 너한테 Z는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요 값이 얼마게 이거잖아. 지금 너한테 물어본 게요. 그럼 봐봐요. Z바를 구해야겠네요. 그 Z바라는 거는요. 오른쪽에 있는 이런 분수식의 형태에다가 이 전체에다 뭐한 거랑 똑같습니까? 켤레를 이렇게 씌운 거랑 똑같죠. 그치? 분수식에다 켤레 씌우게 되면요. 분모에도 켤레를 한번 씌우고요. 분자에도 켤레를 한번 이렇게 씌운 거랑 같잖아요. 켤레의 성질에 의해서요. 그치? 그 얘는 지금 덧셈이니까 내가 켤레를 이렇게 찢어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 얘는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바고요. 1의 켤레는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분모는 오메가 바의 바니까 그냥 오메가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1의 오메가는 그대로잖아. 얘 이거잖아. 지금 상태가.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Z바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해달래. 그럼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4 오메가 오메가 바에다가 분모끼리 지금 곱하고 있는 겁니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분의 얘는 오메가 오메가 바에다가 플러스 오메가 바에다가 플러스 1 요거잖아. 그지? 나 이제 뭐만 구하면 되겠다? 오메가 오메가 바랑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만 구해내면 이거 구하는 건 뭐 1도 아니죠. 그치? 근데 얘가 지금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3차 방정식이었는데 얘네가 허근이니까 얘는 누구의 근일 수밖에 없어요? 얘의 근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이었던 거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럼 집어넣으시면 얘는 7분의 3이었던 거네요. 그래서 얘가 답이 그냥 7분의 3이죠. 어려울 거 없죠? 맞죠? 그냥 단순히 켤레 성질 물어본 겁니다. 그치? 네. 그 다음에 42번 보겠습니다. 42번이요. 42번 보시면 x3승 더하기 1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얘 한 허근이 오메가래요. 너한테 물어본 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봐요. 지금 봐봐. 분수식 형태들 물어봤으니까 이거 역수 개념 이용하라는 건가? 이 생각 한번 드셔야 됩니다. 다시. 오메가에 대한 이런 분수식의 형태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 역수 개념 이용하라는 건가? 이 생각 한번 드셔야 돼. 그럼 잘 봐요.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냐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고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요. 그치? 그 나머지 한 허근은 얼마였을 거냐면 오메가 바인데 자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이고요. 그 다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또 1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치? 여기까지 오죠? 그럼 봐봐요. 얘는요 변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에다가 빼기 2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게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1의 제곱에다 2가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는 정확하게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기억은 틀렸죠. 그치? 맞습니까? 설마 기억 맞다고 하시면 큰일 나는 거야 이런 거는. 네. 니은 보시면요. 얘 봐봐요.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인데 요식 봐봐요. 요식. 얘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역수 관계에 있다고요. 오케이?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야? 오메가의 역수지. 그럼 얘는 뭐야? 오메가 바죠. 얘는요. 오메가 바의 역수잖아. 그 얘는 얼마였던 거야? 오메가라고.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고. 그럼 이게 1인이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이거 1 맞아 안 맞아? 맞지? 니은 맞고요. 물론 쌤 저거 통분하면 안 돼요. 그냥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잖아요. 맞아요 이거. 맞지? 근데 관점을요. 그냥 단순 계산보다 오메가 분의 1이랑 오메가 바 분의 1은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잖아 지금. 그렇지? 그럼 얘네가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내가 식을 이런 식으로 변형해도 내가 무리가 없겠구나 이런 게 편하게 보인다고요. 그러면 이런 관점을 이용하시면 디귿 같은 게 이제 너한테 한층 쉽게 다가온다니까. 왜 봐봐.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제곱 분의 1이잖아. 그치?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오메가 분의 1이 아까 얼마였어? 오메가 바였잖아. 그 얘는 오메가 바의 제곱이었겠지. 즉 너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연습을 하시면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오메가 바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보일 거라고 얘가. 얘는 얘가 이렇게 쭉 가잖아. 오메가 바의 4승 오메가 바의 5승 오메가 바의 6승 이렇게 가겠지. 그치? 쭉 갈 텐데 자 하나만 자 얘가요 내가 얘들아 여기 x3승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였으니까 여기서 오메가 바의 3승은 1이 마이너스 1이었을 거라서 어디 갔어? 이렇게 쭉 더한 거 이렇게 6개 쭉 더한 거 있지 1, 2, 3면 이렇게 쭉 더한 거가 합이 0이었겠네 이렇게 얘기할 거야. 다시 봐봐. 이렇게 2개 더한 게 0이었겠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 관점은 봐봐. 얘에서 얘로 갈 때 오메가 바를 몇 번 곱해야 돼? 3번 곱해야 되지. 근데 그 3번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K인데 거기다 오메가 바의 3승을 곱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K였을 거 아니야. 그치? 아,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얼마였을 거다? 0이지. 그럼 나는 이제 머릿속에 이거네. 아, 곱하기 오메가 바씩 해나가면서 연속된 몇 개 항의 합? 6개 항의 합은 0이네 이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1부터 600이잖아. 그치? 그럼 6개가 쭉 100개가 쫙 있었을 테니까 얘는 그냥 다 0이지 이렇게. 그럼 남는 거 뭐 하나 남아? 1 하나 남잖아. 그치? 아, 그래서 얘는 디귿 또 맞았겠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봐봐요. 오메가 성질 중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오메가 3승이 1이면요. 얘는 연속된 3개 항의 합, 오메가씩 곱해 나가면서 연속된 3개 항의 합이 0이고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면요. 얘는 오메가 6승이 1이었을 거라 얘는 연속된 6개의 항의 합이 0이었던 거지. 그치? 요 정도 성질 기억하고 있으면 편합니다. 문제 풀 때.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뒤로 와서요. 43번. 자, 43번 볼게요. 얘 한 허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허근은 오메가 바였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었어 가지고요. 둘이 역수관계 있는 것까지 확인됩니다. 그럼 얘는요.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였을 겁니다. 그쵸? 서로 역수관계요.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의 역수의 의미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오메가 바였을 거 아니야. 얘는 오메가 제곱이고요. 얘는 오메가 바의 제곱이죠. 이렇게. 그치? 얘는요. 오메가 3승이고요. 얘는 오메가 바의 3승이죠. 이렇게 가잖아요. 쭉. 근데 잘 봐요. 얘가 0이라는 이야기는요. 얘가 0이라는 이야기는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모든 다항식이 0이었다는 이야기죠. 다시. 얘가 0이었다는 이야기는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이런 애들 있죠.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뭐였을 거야? 0이었을 거 아니야. 0 곱해놨으니까. 이걸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근데 얘를 지금 내가 풀어 써보니까 얘가 어떻냐면 x 3승 더하기 1은 0이었던 거잖아요. 이거. 인수분해 지금 뭐야? 공식이잖아요. 풀어 쓴 거예요. 그럼 x3승 플러스 1은 0이었죠. 그치? 아, 그럼 x3승은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x3승은 지금 마이너스 1이었고 지금 나한테 물어본 게 보니까 봐봐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이니까 얘는 1이죠. 그치? 얘는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에다가 이거 2배에서 뺀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1을 제곱해놨으니까 얘는 얼마였겠어요? 1이죠. 이렇게. 다음 오메가 3승이 얼마였던 거야? 봐봐. 얘의 어디 갔어? 얘의 한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였던 거잖아요. 그치? 그럼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었고요. 오메가 바의 3승도 마이너스 1이었어 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2의 제곱이어서 4였던 거지. 이렇게. 그치? 얘도 볼게요. 봐봐. 오메가 4승이면요. 얘는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랑 똑같지. 얘는요. 마이너스, 봐봐. 오메가 4승분의 1이니까 얘는 오메가 바의 4승인데 얘는 오메가 바의 4승인데 오메가 바의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똑같잖아.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치? 근데 제곱하니까 이런 부호는 내가 음수인 부호는 신경 안 써도 좋잖아요. 그치? 그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었을 테니까 그대로 1이지. 이렇게. 그 다음 얘도 똑같은 논리로 1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4였겠지.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됐겠네요. 1, 1, 4가. 맞아요? 그럼 3개가 한 세트잖아. 근데 20개란 말이야? 맞지? 그럼 봐봐. 그럼 뒤에 하나 있다고 가정할게. 하나 더. 왜? 세트 맞추려고. 딱 이래야 이쁘게 몇 세트 있던 거야? 7세트 있던 거잖아, 쟤가. 근데 없던 걸 더해놨으니까 너가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뒤에 가서는 한번 빼줘야겠지,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은 얼마였던 거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4가 한 세트인데 얘가 몇 세트 있었던 거야? 7세트 있었던 거지. 그치? 맞아요? 맨 마지막 거 4를 내가 한 번 더 해놨으니까 다시 뭐 해줘야 돼? 한 번 빼줘야겠지. 이렇게. 세트의 맨 마지막 분이 4잖아요. 4. 그래서 얘는 42 빼기 4니까 얘는 얼마였겠어요? 38이었겠구나 이거네요.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봐봐요. 44번은요. 지금 너가 x3승은 뿔마 1의 한 허근 오메가 요거 해가지고 테마로 지금 공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치? 근데 요걸 조금 확장해서 나오는 게 44번이거든요. 별표 치시고요. 해보세요. 44번. 계속 x3승은 1의 한 허근 오메가만 보다가
이렇게 너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쉽게 되지 않는 이런 3차 방정식이 한 허근이 오메가였을 때 얘네들의 이런 규칙성을 찾아가고 이 값 좀 구해봐. 이런 문제는 되게 생소하죠. 그치? 계속 너는 이것만 봤다니까요? x3승은 1 또는 마이너스 1의 한 허근 요거만 봤다고요. 그치?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요. 얘를 내가 인수분해 했을 때 허근을 가지는 방정식, 다항식이 있을 거 아니야. 걔 한 허근이 오메가 빠였다는 이야기니까 뭐 할 거냐면 얘도요. 얘 근에 대한 이야기니까 당연히 너의 기본 관점은 인수분해 해야지. 그치? 근데 얘는 공식으로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뭐 할 거야 너? 인수정리 조리제법 쓸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지금 딱 봐도 개수합이 빵이니까 1을 근으로 가지고 있지. 그 얘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 나머지는 너 인수분해 하는 거 내가 이거 얘기해줬지. 조리제법 안 쓰더라도 x3승이니까 여기 x제곱이고 이렇게 두 개 곱하기 상수항이니까 여기 플러스 4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x제곱 맞춰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여기는 어때야 돼? 2x여야 얘가 x제곱이 나오겠지. 이렇게.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을 거라고. 여기까지는 왔지? 맞죠? 그럼 봐봐.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누구의 근이었던 거냐면 얘의 근이면서 또는 또 얘의 근이었던 거지. 이렇게 오메가 바가. 그치? 그럼 봐봐. 지금 나한테 물어본 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3승 뭐 어쩌고 해갖고 어디까지 더했느냐면 오메가 9승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지금 얘가 a 플러스 b 오메가인데 이때 a 더하기 b의 값 좀 구해봐 이 얘기지. 그치? 잘 봐요. 봐봐. 얘가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다시 플러스네요. 플러스 4는 0의 한 허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래요. 그치? 그럼 봐봐요. 얘가 0이면요.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모든 식이 싹 다 뭐였단 이야기야? 0이었단 이야기지. 다시. 얘가 0이면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모든 식이 다 0이었을 거 아니야.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식 중에서 거듭제곱꼴들 있죠. 이런 거. 얘랑 관련되어 있는 게 딱 보니까 얘가 지금 x제곱 그 다음 2의 제곱인데 중간에 2x니까 얘가 이거 아니야? 이렇게 곱했을 때 좌변이 얼마야? x3승 마이너스 8이었던 거잖아. 그치?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지금. 맞습니까? 그러면 봐봐. 얘가 x3승 마이너스 8이 얼마였다? 0이었구나 이 얘기지 지금. 그러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누구의 근이었던 거냐면 얘의 근이었으니까 그럼 오메가 3승은 얼마였어? 8이었네. 이걸 네가 찾은 거라고 지금. 맞아요? 오메가 3승은 8이었다고. 그럼 봐봐. 봐봐. 그러니까 오메가 3승이 8이잖아요. 그치? 여기다가 8 곱한 게 얘잖아. 또 여기다가 8 곱한 게 얘지. 맞아? 그럼 나는 이제 뭐만 찾아내면 되겠어? 요 값만 찾아내면 되겠네. 그치?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얼마냐면 오메가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3승인데 오메가 3승이 8이야. 얘는 8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였어? 오메가가 얘의 근이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4는 0인데 그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얼마였을 거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4네. 맞아요? 그래서 얘는 이만큼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4였을 거라고. 그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4였던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다가 8 곱하고 또 거기다가 8 곱하고 그게 뭐였어? 이렇게 싹 다 더한 게 내가 원하는 값이라고 지금 상태가. 맞아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72에 마이너스 73 오메가에다가 36 더하기 256 이거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다시 292 마이너스 73 오메가여서 얘는 이거 더하기 이게 219죠. 그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은 얼마였던 거냐면 219네요.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이 조금 빡세긴 했지만 어쨌든 봐봐요. 요 관점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오메가에 대해서요. x3승은 1 또는 마이너스 1 그거 제외하고도 이런 일반식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봐봐. 지금 해석이 다시 어떻게 됐냐면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여기선 실근이고 허근이 여기서 나오니까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얘의 근이었을 거야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어디였어? 이렇게 생긴 놈이 0이었을 때 얘가 0이었을 때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듭제곱근과 관련된 게 지금 이렇게 생겼던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 한 근이 또 오메가이기도 하고 오메가 바이기도 했던 거지. 그래서 오메가 3승은 얼마인 걸 찾아낸 거야? 8인 걸 찾아낸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8 곱한 게 얘고 또 여기다가 8 곱한 게 얘니까 너는 이제 예쁘게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고. 맞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별표 3개입니다. 킬러였어요, 킬러. 29번이죠. 단답변. 문제 상태가 뭐 이것저것 되게 많죠. 그리고 도형이 딱 주어졌는데 나한테 주어진 건 뭐냐면 얘 AD가 4라는 것과 그 다음 얘가 등변사다리꼴이어서 얘가 이렇게 평행하고 있을 거고요. 그치? 그럼 등변사다리꼴의 가장 큰 특징은 얘와 얘의 길이가 어때? 같잖아. 맞아요? 그럼 이 원과 이 원은 지금 뭐야? 얘를 지름으로 하고 얘를 지름으로 하는 이런 각각의 원인데 그 지름이 같으니까 두 원은 뭐일 거다? 합동이죠, 합동. 똑같은 원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내가 R이라고 하면 얘는 2R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거고 얘도 2R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왔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잘 보니까요. 얘랑 지금 접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지만 얘가 지금 이 선에 대해서요. 공통 접선으로 접하고 있고요. 봐봐. 얘는요. 정확하게 이 등변사다리꼴이든 이 두 원이든 이 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접었을 때 어때요? 딱 반띵돼 있죠, 지금. 맞죠? 아, 그러면 얘가 4니까 이만큼 얼마였을 거야? 2구, 이만큼 2네. 여기까지 뭐 파악이 되는 것 같아. 이 정도까지는.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 하고 보니까 넓이와 둘레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R, 여기가 2R인 건 파악이 됐는데 요 밑면의 길이 요죠. 다시. 밑변의 길이 있죠. 요게 지금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그 다음에 높이를 알아야지 내가 넓이를 표현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변의 길이들, 이런 구성 요소들을 내가 다 표현을 해야겠다고. 봐봐. 높이가 궁금해서 여기다 수선 내릴게요.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봐봐. 얘도 지금 내가 딱 수선이었겠죠. 그럼 얘는 직사각형이니까 이만큼이 2면 여기는 얼마야? 2잖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여기 2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습니까? 자, 이렇게 왔고요. 봐봐. 그 다음에 얘가 원의 중심이고 얘가 접점인데 이렇게 왔을 때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R이었잖아. 그러면은 얘가 이만큼이 똑같이 2니까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R-2구나 여기까지 파악되죠. 맞아요? 자, 그리고요. 봐봐. 그럼 얘가 여기 이만큼이 뭐야? R이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직각이었을 거고 접선이랑 직교하고 있으니까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 이은 이 선부는 원의 접선과 직교하죠. 여기가 지금 90도면 얘는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이잖아. 그치? 여기가 90이고 얘도 90이었겠네. 그치? 그러면 딱 보니까 요거 있잖아. 요거. 얘가 지금 뭐야? 닮음이지. 몇 대 몇 닮음이야? 1대 2 닮음이잖아. 여기가 R이고 얘가 2R이잖아. 그치? 1대 2 닮음이니까 여기가 R-3이 여기는 딱 2배 돼서 얘는 얼마였던 거야? 2R-4였던 거지. 이렇게. 그럼 이만큼도 똑같이 왼쪽 오른쪽 똑같았을 테니까 얘는 얼마였던 거야? 어디야? 여기까지가 2R-4 이랬겠네 지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높이 표현할게요. 자, 높이만 이쁘게 잘 표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얘가 봐봐. 얘. 여기서 얘가 지금 얼마냐면 2R-하고 얘가 2R이잖아. 그치? 이 높이는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얘는 루트 2R의 제곱 마이너스 2R-4의 제곱이었던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요거 이제 그대로 합차 쓰시면 4R-4의 4네.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은 16이니까 4 밖으로 빼면요. 얘는 R-1 이랬겠네요. 그치? 그래서 높이가 얼마였다? 이거잖아, 지금. 그럼 너 이제 모든 변의 길이를 다 표현했지? 그럼 나한테 준 거는 이제 뭐냐면 넓이와 둘레를 줬는데 걔네들의 지금 뭐야? 이런 관계식을 줬다고요. 그러면 봐봐. 넓이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4 더하기 4, 8에다가 이렇게 더한 거잖아. 그치? 4R-8이니까 4R이고요. 높이는 얼마냐면 4 루트 R-1이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이게 지금 넓이잖아. 맞아? 그 다음에 둘레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둘레가 8에다가 4R 8R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그치? 둘레 8R 맞죠? 네, 이렇게 되잖아.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 좀 해봅시다. 얘가 그럼 어떻게 했을 거냐면 이렇게 약분돼서 2 8R이고 그럼 얘는 8R 루트 R-1이어서요. 대입해서 이제 계산 좀 해볼게요. 그럼 얘는 64R 제곱 R-1에다가 64R은 6720 요거네. 그치? 그럼 64로 다 넣어버리면 R 제곱 R-1 더하기 R은 15죠. 105네요. 105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R 3승, 그다음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05는 0이라는 이런 R에 대한 3차 방정식을 네가 얻어냈네요.
그럼 이것만 풀어주면 되겠는데 봐봐. 그럼 다행히도 최고차함계수 1이니까 얘 약수 중에서 만만한 거 보면 되잖아요. 그치? 1, 3 이런 거 집어넣어 봤을 때 되는 게 5인 것 같은데요. 125에다가 5, 130 맞네. 5잖아. 그치? 그 얘는 R-5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R제곱 플러스 21에다가 마이너스 5R제곱이니까 여긴 플러스 4R 이렇게 나왔겠죠. 그치? 는 0 이렇게 됐겠네. 그럼 여기서는 지금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실근이 안 나오고 허근만 나오잖아. 그치? 그럼 R은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요? 5일 수밖에 없던 거지. 그치? 맞아? 그럼 R이 5인 거 찾았잖아. 그러면 얘가 R이 5란 말이야. 근데 너한테 이제 구해달라는 건 최종적으로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B 어디 갔어? BD의 제곱 이거잖아. 얘지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그치? 맞아요? 그러면 지금 R이 5인 거 찾았으니까 얘가 얼마였던 거냐면 얘가 8이죠. 8. 이만큼이 8이야. 그치? 그 다음에 얘가 2R이니까 10이죠. 네. 10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요거 제곱에다가 요거 제곱해서 그럼 루트 164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를 제곱해달래? 그럼 얘는 얼마? 164였던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문제가 킬러구나. 근데 딱 봐도 지금 뭐야? 저 고차방정식에서 너한테 이런 관계식 이용해서 R에 대한 3차식 끌어냈으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 문제잖아 라고 우기는 문제라고 봐봐. 여러 가지 방정식 문제라고 우기는 게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 3차잖아 이렇게 우긴단 말이야. 근데 결국엔 뭐다? 도형 문제야. 닮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 대비하면서 그 닮음이랑 이런 거 내가 또 다시 한번 봐줄 거예요.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또. 너 도형했던 거 중학교 때. 오케이? 네. 마지막이요. 46번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 접근하는 걸 한번 볼게요. 얘가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이라는 이런 이차 함수 하나 있고요. 그 다음 y는 k라는 직선 하나 있는데 나한테 주어진 힌트 하나만 봐봐요. 힌트. 딱 하나밖에 없잖아. 뭐? 삼각형의 넓이. 얘가 15래. 그럼 삼각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성하는 요소가 밑변이랑 높이잖아. 근데 높이가 너무 노골적으로 뭐야? K 아니야 이거? 맞아? 그럼 너한테 이제 물어본 건 뭐냐면 야 높이 구해봐 이거지. 얘가 15일 때. 그럼 그 다음 네가 봐야 되는 게 그럼 얘를 밑변으로 보라는 이야기인데 얘를 높이로 볼 거면 그치? 근데 이 밑변을 보니까 요 이차함수와 y는 k라는 직선의 교점의 좌표랑 관련이 되어 있잖아. 맞아? 그러면 얘에서 얘 뺄 거야. 너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이런 차이 함수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였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얘 좌표는 뭐였던 거냐면 알파 콤마 k고 왜 여기 위에 있으니까 y좌표는 무조건 k지. 그 다음 얘는 베타 콤마 k잖아 이렇게. 맞아? 그럼 봐봐. 야 이거 의미하는 바가 뭐야? 베타 빼기 알파지. 그럼 두 근의 뭐였던 거야? 차잖아 차. 얘 두 근의 차 아니야. 맞지? 그러면 절대값 a분의 루트 d니까 절대값 a는 1이어서 내가 신경 안 쓸 거고 루트 d는 64 마이너스 48 플러스 4k 아니야 이렇게? 이거 좀 익숙해지라고. 이렇게 되지? 그 얘는 얼마였던 거야? 루트 16 플러스 4k였던 거잖아 이거. 맞아?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루트 16 플러스 4k로 네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자 그럼 봐봐요. 얘가 그러면 루트 16 플러스 4k 얘가 밑변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k 그 다음에 2분의 1이잖아 삼각형의 넓이니까. 근데 이게 얼마라고? 15? 15잖아.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k에 대한 방정식 구해놨으니까 이 방정식만 풀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에 너가 접근을 할 때 내가 뭐 해야 되지? 알고 있는 게 뭐지? 이거 뭐 이용하라는 이야기야? 이거 자꾸 생각해야 돼.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래야 문제가 하나를 공부했을 때에도 나머지 다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오케이? 접근하는 그 방식을 자꾸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곱하시면 얘가 어떻게 했을 거냐면 k 곱하기 루트 16 플러스 4k가 30이고 아이고. 그 양변 제곱해서 k에 대한 뭐 구해달라는 이야기야. 3차 방식 풀어달라는 이야기 하잖아. 그 양변 제곱하면 k제곱 4k 플러스 16은 900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4가 있으니까 4로 나눠버려. 이거고 그럼 얘는 얼마야? 250? 225? 이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얘는 k3승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225는 0이지. 맞아요? 그럼 딱 봐도 5 아니냐? 이거 125에 100이니까?
5잖아. 그럼 얘는 K-5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K제곱하고 플러스 45 고요. 마이너스 5K제곱이니까 여기 플러스 9K 이렇게 나와야 4K제곱 나오잖아. 그럼 는 0인데 얘가 여기서 뭐야? 허근 나오지? 그럼 K는 뭘 수밖에 없어? 양수 5밖에 없잖아. 맞아요? 도형 문제는 똑같아. 네가 구하고자 봐봐.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셔서 또는 주어진 힌트 이용하셔서 네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에 대한 식 뽑아내면 돼. 방정식이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어렵죠. 도형에 대한 이야기들 나왔을 때 특히나 너 많이 까먹은 뭐 내심, 외심 이런 문제라든지 무게중심, 닮음 이런 것들 있잖아. 나올 때마다 정리하셔야 되고 내심 문제에서 그거 나오면 킬러입니다. 애들 잘 못해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25분이니까 40, 자 보겠습니다. 47번에는 답이 5고요. 8번 볼게요. 8번 하나만. 이 해와 요놈의 해가 일치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연립방정식 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의 공통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걸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잘 봐. 이 알파랑 베타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일단 다 만족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치? 근데 얘 해가 이거였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얘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 얘기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봐봐요. 아 그러면 이 네 개에 대해서 공통으로 만족하는 해가 있구나 해서 얘는 지금 미지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뭔지를 모르는 애들. 그럼 내가 2x 더하기 2y는 1 얘는 완벽하게 알고 있고 얘도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알파랑 베타를 얻어내야겠다 이 생각이죠.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요 놈이요. x 마이너스 y 그 다음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고 얘는 x 플러스 y가 얼마였던 거냐면 2분의 1이었던 거니까 대입할게요. 얘는 2분의 1이고 아까 얘는 마이너스 2였네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둘이 연립하시면 x랑 y 값 나오지. 그게 알파랑 베타였을 거 아니야. 그럼 대입하면 a도 나오고 b도 나오겠지. 그치? 계산만 해. 계산 얼마냐면 해보시면 2입니다. 2. 오케이? 네, 넘어갈게요. 49번이 별표요. 별표 하나, 그래서 50번이 별표 2개. 얘 보세요. 얘 지금 보니까요. x랑 y에 대한 몇 차 연립 방정식이냐면 x랑 y를 둘 다 문자로 보시면 얘는 몇 차야? 2차죠. 얘는요. x랑 y에 대한 2차식이죠. 2차고 2차예요. 그치? 그럼 우리가 기본 관점은 뭐였냐면 2차랑 2차면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겠지가 기본 관점이었지. 둘 중에 하나 인수분해가 되겠지였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그 인간 나한테 사기쳤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얘랑 얘를 보시면요. 여기서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합 곱이고요. 얘도 합 곱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 이거 말고 가장 기본 꼴을 한번 보시면 내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x 플러스 y는 5고 그 다음에 xy는 6이던데 이때 x랑 y가 얼마게 이렇게 물어보면요. 얘는 연립 2차 방정식인 거 변함없어요. 그치?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1차하고 2차니까 연립을 해도 되지만 x랑 y를 각각 근으로 가지는 이런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이렇게 합이 5고 곱이 6이었던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랑 뭐였다? x랑 y였다고. 이걸 만족시키는 게 2랑 3이잖아. 그치? 그래서 2,3, 3,2 되는 거지. 2,3, 3,2. 그치? 그래서 합과 곱이 주어지면 내가 이런 관점으로 내가 풀어낼 수 있구나 이거였잖아. 그치? 이런 애들의 생긴 특징이 뭐였냐면 x랑 y를 자리 바꿔봐. 식 변해? y 더하기 x는 5인 거 똑같잖아. 이거 위에 아래 식이 똑같잖아. 얘는 x랑 y 자리 바꿔봐. yx는 6. 식 변해? 안 변하지. 똑같아. 얘는 뭐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방정식이다. 그래서 그냥 줄여가지고 대칭 방정식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런 애들의 풀이가 이렇게 된다고. 최종적인 목표가. 얘 봐봐. 얘 x랑 y 자리 바꾸고 x랑 y 자리 바꾸고 얘도 자리 바꿔도 식이 안 변해.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뭐만 뽑아내면 될 거냐면 합과 곱이 얼마인지만 뽑아내면 되겠어. 맞지? 합과 곱이 얼마인지만 뽑아내면 되겠으니까 요걸 내가 매번 합, 곱 이렇게 쓰는 게 귀찮아가지고 얘를 n이라고 할게.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 식은 이제 너한테 뭘 의미하는 거냐면 m-3n은 마이너스 2였고 그 다음에 얘는 3m 마이너스 2n은 얼마였다? 8이었어. 이 얘기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위에다가 3배 해가지고 두 개 연립 좀 하게. 그럼 3m 마이너스 9n은 마이너스 6이었다고. 그래서 얘에서 얘 빼시면 7n이 14고 n은 얼마? 2잖아. 맞아? 그럼 m은 얼마였던 거야? 4지. 맞지? 그럼 내가 지금 얻어낸 게 이 식을 다 최종적으로 정리해놓고 나니까
x 플러스 y가 m이었는데 얘는 4야. 그 다음 x, y는 2야. 이거지, 그치?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게 근이 뭐라고? 알파랑 베타라고, 맞지? 그러니까 내가 알파랑 베타를 각각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거 뭐 하면 돼? 식 세워서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는 이거 해가지고 뭐 하면 돼? 근의 공식 쓰면 되잖아, 그치?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알파 4승 더하기 베타 4승이라고.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알파랑 베타가 얘의 근이니까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였겠지? 4였겠지 이거잖아, 그치? 알파 베타는 얼마였어? 2를 만족하고 있었겠네 이 얘기지 지금. 그럼 봐봐. 내가 얘네만 가지고 이걸 구할 건데 알파 사승 더하기 베타 사승은 너가 구한 적이 없지만 공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나오게끔 유도하고 이거잖아, 그치? 만만한 거 나오게끔 유도하고 쓸데없는 애들 제거잖아, 그치? 이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얘 제곱에다가 2배에서 뺀 거잖아. 그럼 이게 얼마냐면 12니까 12의 제곱 하고 2 곱하기 얘는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4잖아.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144 마이너스 8이어서 얼마였다? 136이었구나 이 얘기지 지금. 됐습니까? 저 대칭식은 알아보셔야 돼. 저기서 막 이상한 연립하고 계시면 시험에 답이 안 나와. 알겠죠? 네, 밑에 거 별표 2개 해보세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해석을 좀 해볼게요. 이런 연립 2차 방정식, x랑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치? x랑 y에 대한, 미안해요, 3차 방정식이네. 어쨌든 x랑 y에 대한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x, y 순서쌍을 찾으래요, 그치? 그걸 찾아서 얘네를 꼭지점으로 하는 뭐 구해달래요? 다각형의 넓이 좀 구해달래요, 맞지? 그럼 봐봐. 너 이거 x랑 y 자리 바꿨을 때 식이 안 변하잖아요? 얘가 자리를 바꿔보면 이렇게 생겼죠? y 플러스 x 더하기 yx는 11. 안 변하잖아요, 그지? 얘는 x랑 y 자리 바꾸면 y제곱 x 더하기 yx 제곱은 30. 위아래 똑같잖아요. 식 똑같지? 그럼 내가 여기서 얻어낼 정보는 뭐냐면 합과 곱을 일단 얻어내야지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위에를 보니까 얘를 합을 m이라고 하고 얘를 n이라고 할게요. 얘는요 x, y 곱하기 x 플러스 y였으니까 요거 m 곱하기 n이었네 이거잖아, 그치? 그럼 잘 봐.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거였다고요. m 더하기 n은 11이었고 mn은 30이야 이 얘기지, 그치? 그럼 봐봐, 주의해야 돼. x랑 y를 각각 근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m과 n을 각각 근으로 하는 2차식 얻어낼 수 있지. 그게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30은 0이라는 이런 2차식이 두 근을 뭐랑 뭐로 가지고 있다고? m과 n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럼 얘는 6이랑 5가 지금 근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얘가 5,6이거나 또는 6,5이거나 이거 두 개였던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얘는 그럼 이제 의미하는 바가 이거였지. m은 x 플러스 y였는데 x 플러스 y가 5일 때 n이 x, y니까 얘가 6이거나 또는 x 플러스 y가 6이었을 때 x, y가 얼마이거나 5이거나 이 두 개를 의미하고 있던 거잖아, 그지? 그럼 봐봐,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할 거면 또 마찬가지로 x랑 y를 각각 근으로 하는 이런 2차식을 세워. 이거랑 그 다음에 얘는 이거잖아, 그치? 얘는 뭐랑 뭐였냐면 3이랑 2고 얘는 뭐였던 거야? 1이랑 5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의 근은 뭐였던 거냐면 2,3이거나 3,2였겠네, 그치? 그래서 요놈의 근은 2,3이거나 3,2였고 자, 요놈의 근은 1, 5, 5, 1 이거겠지, 그치? 그래서 1,5이거나 5,1이거나 얘네들이잖아, 그치? 즉 너는 지금 이걸 푼 거야. 이 연립방정식의 근이 뭐라고? 얘네라고, 얘네. 요놈과 얘. 4개가 있다고. 여기까지 풀어냈지.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그러면 얘네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다각형의 넓이 좀 구해봐 이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거 좀 적어놓고 이거 좀 지우고 할게. 1,5랑 5,1 해서 여기는 이제 지워도 되지, 그치? 여기 지울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너한테 물어본 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좌표평면 있고 x축, y축 있고요. 1,5 여기 있고 그 다음 5,1 여기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애들이죠. x랑 y 좌표 바뀐 애들이잖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애들이죠. 얘도 2,3, 3,이면 뭐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애들이지, 그치? 그래서 얘를 내가 이렇게 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할게. 이렇게 표현 정도 좀 해줄게요.
2,3이면은 한 여기 이쯤. 여기 2,3. 아 이거 쓰기가 좀 그렇긴 하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도 여기가 3,2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됐겠지 지금. 맞아요? 그럼 봐봐. 지금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달라는 거잖아. 맞아요? 사다리꼴인데 잘 봐.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데 y는 x잖아요. 얘랑 얘를 이은 이 선부는요. 얘가 직교하고 있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이은 이 선부는 이렇게 직교하고 있지. 그러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은 지금 어떻냐면 동의각이 똑같으니까 평행하죠. 그럼 봐봐. 얘는 사다리꼴이고 얘를 조금 더 크게 그릴게.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지금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여기가 2,3이고 얘는 3,2이고 얘는 1,5고 5,1인데 얘 넓이 좀 구해줘 이거잖아. 그치? 단 얘는 사다리꼴이야 이거지 지금. 맞아요? 그럼 봐봐. 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잖아 이제. 공통수학 2에서 이 정도 했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루트 2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야? 4루트 2네. 맞아? 그럼 나 이제 뭐만 구하면 돼? 높이만 구하면 되잖아. 높이는 의미하는 바를 보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잖아 지금. 다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지금 높이지. 그럼 봐봐. 이 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얘랑 직교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3일 때 2여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요. 얘도 똑같이 기울기가 얘랑 직교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었고 5일 때 1 지나야 되니까 6이지 이렇게. 그치? 맞아?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잠깐만요. 조민기 어머니 결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네. 어디서 하는지 몰라. 조금 더 지나야 네. 자 다시요. 어디까지였죠? 봐봐요. 다 왔어. 얘랑 이제 얘 뭐 구해야 돼? 거리 구해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너 100% 까먹었죠? 봐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런 직선과 이렇게 평행한 이런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평행하다 그러면 여기까지 똑같은데 뭐만 다르면 되냐면 얘만 이렇게 다르면 되지. 기울기는 똑같은데 y절편이 다른 상태잖아. 그치? 그럼 얘와 얘의 거리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거리는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y절편끼리의 차이 이거죠. 그치? 요거 맞습니까? 그럼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얘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얘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이런 직선 두 개 있죠. 이렇게. 그치? 그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5 해서 얼마였던 거야?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치? 얘는 2분의 루트 2였네.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가 2분의 루트 2 이랬겠죠 지금.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5루트 2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2분의 루트 2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까지 이렇게 됐겠네요.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약분되고 남는 게 뭐만 남습니까? 2분의 5만 남죠. 근데 약간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뭐냐면 쌤 이거 공통수학 2 내용인데 이걸 이렇게 막 써도 되나요? 들죠. 그치? 모의고사 문제이기도 했고요. 모의고사 문제이기도 했고 아니면 얘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요. 얘를 이렇게 있잖아. 삼각형. 그래서 얘를 요거 빼고 요거 이렇게 빼고 예. 다 구하시라고 나오는 게 이게 의도한 문제였는데 이걸 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치? 이걸 할 수 있잖아. 너 충분히. 그리고 어쨌든 잠깐만요. 어쨌든 너가 뒤에 공통수학 이해하시면 무조건 이렇게 풀어내겠죠. 그치? 이건 당연한 내용이고요. 까먹었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아시겠죠? 네, 저거 삼각형 두 개를 해서 신발끈 써도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삼각형 두 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신발끈 하는데 신발끈 할 때 조금 계산이 두 개 다 해야 되니까 조금 부담스러우면은 뭐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신발끈 하시든지 일단 신발끈 쓰는 문제 보여줄게요. 됐죠? 네. 뒤로 와서요. 51번은 그 식에서 합과 곱만 끄집어내시면 되잖아요. 그죠? 합과 곱만 끄집어내면 되니까 계산해보시면 8입니다.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아서요. 52번, 53번 두 개 해볼 건데 52번 일단 별표요. 이걸 해석을 못 하셔서 틀리는데 이거 19번이면 4점짜리거든요. 4점짜리. 근데 이걸 19번으로 낸 게 참 어이가 없긴 한데 정답률은 더 어이없긴 하고요. 네, 일단 보시면 2x 더하기 y가 1이고 x제곱 마이너스 ky가 마이너스 6인데 그 밑줄 하나 칠래요? 오직 한 쌍해를 가진답니다. 밑줄이요? 한 쌍해예요. 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얘는 연립 2차식인데 x에 대한 연립 2차식인데 얘가 2차고요. 얘가 1차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1차고 하나가 2차인 연립 2차식의 기본 풀이 방식은 뭐냐면 미지수 줄여야지 뭐해서 연립해서 요 관점이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뭐 할 거냐면 y는 1-2x니까 대입할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k 플러스 6은 0이라는 이런 x에 대한 2차식을 얻잖아. 그치? 한번 물어볼게. 너 여기서 만약에 근이 두 개 나와. x1, x2 이렇게 두 개 나와.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y값은 몇 개 있는 거야? 요거 만족해야 되니까 1-2x1, 1-2x2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래서 순서쌍이 몇 개 나오는 거냐면 하나, 두 개 나오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그럼 얘는 한 쌍의 해가 아니라 해가 몇 개야? 두 쌍의 해지. 맞아? 그럼 한번 물어보자. 얘가 한 쌍의 해를 가진다는 이야기는 뭐랑 똑같냐면 얘가 뭘 가진다는 이야기랑 똑같아? 중근 가진다는 이야기랑 똑같죠. 그치? 그럼 얘가 중근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 너.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 판별식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은 0이어야 되고 k는 얼마야 되냐면 마이너스 3 아니면 2잖아.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양수 k값 물어봤으니까 k값이 뭐였겠어요? 2죠.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밑에 53번 봐봐요. 53번 보니까 요거 알파랑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된대요. 밑줄. 봐봐. 그 연립 2차식을 풀었는데 해가 두 개 나왔잖아. 근데 그 두 해가 어때야 돼? 서로 다른 두 쌍이어야 되지. 그러면은 연립한 그 방정식이 뭐가 나와야 돼? 실근이 몇 개 나와야 된다? 두 개 나와야 된다고 해석이 되죠. 그치? 그러면은 53번 해봐요, 일단. 근데 52번 네. 9번이 아니라 9번 아니에요? 9번이에요? 그렇네요. 어쨌든. 네. 53번. 자, 얘가 알파랑 베타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요거 1차고 2차인데 얘를 연립한 그 식이 근이 두 개 나와야 되는구나 이 얘기지. 두 쌍 나와야 되니까요. 네. 맞죠? 그러면은 y는 x-3이고 너가 이제 연립할 거잖아. 그지? x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그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k 이거고요. 사라질 거 사라지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나오죠. 그치? 얘가 지금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잖아. 그치? 그냥 이대로 판별식 쓸게요. 81 플러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쵸? 얘는 36, 60, 36에 45.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가 0보다 커야 돼서 k가 4분의 45보다 작네요. 그치? 그래서 k는 얼마였다? 최대 k값은 11이었어. 이 얘기지. 그치? 네. 그렇죠? 네. 어려운 거 아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54번, 55번 할 건데 55번 별표 두 개입니다. 5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얘네가 죄다 정사각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정사각형과 제일 큰 정사각형의 차이가 24라는 거. 그 다음에 나한테 이제 준 거는 뭐가 있냐면 요 정사각형의 두 변의 길이 합이 8이라는 거. ABCD의 넓이가 다 자연수라는 거. 당연히 그러면 한 변의 길이도 자연수면 안 되겠지. 어쨌든 이렇죠. 그치?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내가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구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뭘 구해달라는 이야기냐면 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맞습니까? 이제 모르니까 얘 x부터 시작할게요. 이렇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x하고 맞는데 두 변의 길이 합이 8-x인 것 다시 두 변의 길이의 합이 8이어야 되니까 얘를 8-x라고 두는 거 뭐 괜찮지. 그치? 8-x고요. 이만큼이 얼마냐면 또 8-x잖아요. 정사각형이니까 네 변의 길이가 같았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뭐야? x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x잖아. 그치? 그러면 둘이 더해가지고 x니까 얘에서 얘 뺀 거. 그럼 그게 얼마야? 2x-8인데 그게 얘죠. C의 한 변의 길이요. 이렇게. 둘이 더한 게 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x에서 얘 뺐습니다. 그때 2x-8이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2x-8인데 여기가 8-x란 말이야. 그럼 얘에서 얘 뺀 게 얘죠. 얘에서 얘 빼시면 어떻게 되냐면 16-3x네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주어진 정사각형 4개의 한 변의 길이를 다 x로 표현했죠. 얘는 한 변의 길이가 x고요. 얘는 8-x고요. 얘는 2x-8이고요. 얘는 16-3x였던 거네. 맞아? 그러면 이제 x로 다 표현했으니까 a 빼기 d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였냐면
x제곱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x의 제곱이었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근데 이만큼이 얼마였다고요? 24였어 이 얘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정리해가지고 정리 좀 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8x 제곱 48 그럼 플러스 9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6 그 다음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나와서 얘는 마이너스 8로 다 나눠버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80이었으니까 플러스 35는 0이네요. 그쵸? 얘는 5랑 7이니까 x는 5 아니면 7 나오잖아. 맞죠? 그럼 당황스럽지. 두 개나 나와버렸으니까. 근데 있잖아. x가 5일 때 한번 해보니까 5, 3, 2, 1 가능하네? 근데 봐봐 얘 7이야 7 그럼 얘는 7, 1, 6 그 다음 얘는 얼마야? 음수 나오지 안 되잖아요. 그럼 7은 그러니까 x는 7일 수가 없죠 지금. 가장 작은 요 변의 길이가 최소한 일단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x는 얼마 미만이야? 3분의 16 미만이니까 5보단 작겠지. 5보단 작거나 같겠지. 그래서 5밖에 안 되는 거지 x가. 맞아? 그럼 다 구했네. 그럼 x가 5니까 그럼 얘는 얼마였던 거냐면 2구. 따라서 얘의 넓이는 얼마였던 거야? 4였구나 이거잖아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5번 별표인데 두 개라고 했죠. 이거 그대로 충분히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시간 달라고? 시간 줄게요. 해보세요. 삼각형 이렇게 있잖아요. 삼각형 이렇게 있었을 때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야, 너 여기다가 선 하나 그어가지고 닮음이 삼각형 만들어봐 이런단 말이야. 다시 봐봐. 이렇게 삼각형 있었을 때 이 삼각형 내부에다가 선 하나 그어갖고 닮음이 삼각형 만들어봐 이런다고. 그럼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건 잘하거든. 쌤 평행선 그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평행선 그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공통각이고 얘랑 얘는 뭐야? 동의각이니까 AA 닮음이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치? 맞지? 그런데 또 어떤 애는 이렇게도 그어요. 봐봐. 평행선이 아닌 선 그어봐 이러면요. 여기가 X니까 얘는 X랑 동글뱅이를 지금 각으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잖아요. 그치?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한 각으로 가지면서 동글뱅이를 한 각으로 가지는 이런 또 삼각형 하나 그어버리면 되죠. 이렇게. 이 삼각형과 이 전체 삼각형은 뭐야? 또 닮음이잖아요. 맞아요. 그치? 얘가 딱 그 꼴이죠. 동글뱅이 동글뱅이고요. 이만큼 x라고 하면 얘는 지금 뭐야? 이 삼각형과 이 전체 삼각형은 뭐였다? 닮음이었잖아. 맞아? 그럼 봐봐. 어쨌든 얘가 닮음이구나 라고 바로 파악됐고요. 그 다음에 AC랑 CD가 지금 길이가 이런 관계가 있대요. 그럼 내가 얘를 x라고 하면 얘는 x-1이었겠네 이렇게. 그쵸? 그 다음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y라고 합시다 이렇게. 됐죠? 그럼 봐봐. 그럼 내가 이제 뭐 할 거냐면 나한테 준 거라고는 이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ABC의 둘레 구해달라 그랬는데 그럼 ABC의 둘레 구해달래? 그럼 X랑 Y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거잖아. 그치? 그럼 너 X랑 Y에 대한 뭘 끄집어내야겠어요? 식을 하나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식을 끄집어낼 때는 이 도형의 특징을 봐야 될 텐데 닮음이잖아. 그럼 닮음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대응식밖에 없지 않아요? 닮음변? 대응변? 닮음비?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내가 지금 대응변이 뭔지 좀 헷갈리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릴 거야. 요 삼각형을 먼저 그릴게. 요 삼각형을 딱 대응각에 맞춰서 그릴 건데 얘가 A, B, D야 이렇게. A, B, D고 여기가 X고 여기 동글뱅이. 그 다음에 동글뱅이의 대변이 8, X의 대변이 6. 그 다음 동글뱅이랑 X를 끼고 있는 변의 길이가 Y 이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커다란 삼각형 그릴 거야. 커다란 삼각형.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이거 그릴 건데 얘가 X 끼고 있는 변이 B인 거는 변함이 없어. 생긴 것도 이렇게 생겼겠지. 아이고. 그나마 좀 비슷하게 생겼겠지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B인 거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봐봐. 커다란 놈이 동글뱅이 끼고 있는 변이 C니까 여기가 C였겠네. 그치? 그 다음 커다란 놈이 나머지 한 각이 여기 A니까 얘가 이렇게 A였을 거 아니야. 여기가 X고 여기가 동글뱅이야. 이렇게 그리는 거 이해되지? 대응각 맞추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X의 대변은 뭐냐면 커다란 놈의 대변은 X-1이네. 그래서 여기 X-1이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A, B가 얼마였던 거야? 지금 Y고. 그 다음에 B, C가 얼마였던 거야? 8 플러스 X잖아. 이거 아니야 지금? 맞죠? 그럼 봐봐. 얘는 지금 닮음이니까요. 대응변의 B가 뭐로 일정해? 닮은 B로 일정하지.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는 다 닮은 B잖아. 그럼 식이 어떻게 했을 거냐면 Y 대 8 플러스 X랑 8 대 Y랑
그 다음에 6대 x 마이너스 1은 다 뭐로 일정했을 거다? 닮은 비로 일정하다고. 나 지금 x랑 y 미지수 몇 개야? 2개지. 그럼 너 식 몇 개 뽑아내야겠어? 2개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나마 좀 간단해 보이는 식이 이거랑 y제곱이네. 그 다음에 이거랑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뽑아내던지. 그럼 뭐 3개 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 거 뽑으시면 되겠지. 그치? 그럼 3개에서 지금 보니까 얘가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써먹을게. 그 y제곱은 64 플러스 8x고 그 다음 얘도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은 얘가 6y는 8x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 얘랑 얘의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은 48 더하기 6x는 xy 빼기 y잖아. 그치? 요 3개가 나한테 주어진 거잖아, 식이. 그러면 그냥 연립하기에는 얘가 더 편해 보이는데 이 2개? 이거 2개 연립하시면 되겠네. 그치? 맞아. 그럼 이제 연립하면 어떻게 됐을 거냐면 8x가 6y 플러스 8이니까 y제곱은 64 그리고 8x 대신에 6y 플러스 8 대입해서 내가 y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y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72는 빵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y가 얼마 나오냐면 12랑 마이너스 6 맞네? 12랑 마이너스 6이잖아. 그치? 그 y가 10이었으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72가 8x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x는 얼마였다? 10이었다는 거잖아. 그치? x는 10, y는 12인 거 구했네. 그래서 x는 10이었으니까 얘는 얼마였던 거냐면 여기가 10, 얘는 9, 그다음 y는 12 이랬다고 지금. 맞아요? 얘네들이 지금 뭐 구해달라고? 둘레 구해달래. 그럼 18 더하기 21이니까 얼마였다? 39였구나 이거지 지금. 네. 맞아요? 오케이? 네. 얘도 관점이 내가 미지수 2개니까 식 2개 뽑아낼 건데 그럼 얘가 이 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지?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계속. 아시겠죠? 거기서부터 지금 뽑아낸 거잖아. 그치?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보이는 게 없다고. 그 다음 뒤로 가셔서요. 56번 그 C 좀 지워줄래요? 거기 AXC라고 되어 있죠. 걔 좀 지워주시고 56번, 57번 똑같아서요. 57번 하나만 같이 봐줄게요. 얘도 지금 보니까요. X랑 Y에 대한 또는 X에 대해서도 2차식이고 Y에 대해서도 2차식이잖아요. 그치? X랑 Y에 대해서도 2차식입니다. 근데 얘가 연립 2차 방정식인 건 알겠는데 형태가 어떻냐면 둘 다 2차죠. 그치? 맞죠? 둘 다 2차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인수분해 되겠지가 기본 마인드라고요. 맞지? 둘 중에 하나 인수분해가 되겠지가 얘잖아. 맞아요? 그럼 얘를 만족하려면 X가 뭐이거나 3Y이거나 X가 마이너스 Y여야 되잖아요. 얘 지금. 맞아? 그러면 첫 번째 너는 지금 뭐 보고 있는 거냐면 요 연립 2차 방정식은 X가 3Y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인 거랑 그 다음 두 번째로 X가 마이너스 Y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0인 거. 너 이거 2개 보면 되지. 그치? 그럼 대입해서 정리 좀 해주시면 Y제곱이 2니까 Y는 뿔마 루트 2고 거기에 대응되는 X는 3배니까 뿔마 3루트 2였던 거고 이렇게 두 쌍 있고요.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시면 Y제곱이 10이어서 이때 Y는 얼마였던 거냐면 뿔마 루트 10이고 이때 X는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맞불이에요. 이때 맞불 루트 10이지 이렇게. 맞아요? 얘가 지금 복부호잖아요. 지금 부호가 2개 이상 있잖아. 2개 있잖아. 2개. 동순인 게 먼저 쓴 게 마지. 그럼 얘는 대응되는 게 뭐야? 플러스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대응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야. 알겠죠? 맞불 요 표현만 좀 알아두시면 편하죠. 그래서 얘는 총 몇 개가 있던 거야? 지금 근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개 있던 거지 지금. 그래서 이걸 풀어 써주시면 이거라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10이랑 뭐랑 대응되냐면 루트 10이잖아. 얘는 먼저 쓴 게 마이너스고 얘는 먼저 쓴 게 플러스잖아. 그래서 맞불 이렇게 대응되는 거고 얘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루트 10이랑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대응되고 있는 거라고. 얘는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3루트 2, 3루트 2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루트 2, 마이너스 3루트 2 이거지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몇 개 있던 거야? 4개 있던 거라고 지금. 근데 해달라는 게 뭐야? 둘 다 양수래요. 그치? 둘 다 양수인 거 뭐밖에 없는데 얘밖에 없잖아. 그치? 맞아. 이거 2개 합이 얼마하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 뭐 계산 잘못했니? 4루트 2죠? 네. 됐죠? 4루트 2 맞아요. 56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값이 얼마냐면 10입니다. 오케이? 네. 다시 해보시고 58번이 별표 2개입니다. 58번 별표 2개고요. 59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일단 58번 별표 2개 해보세요. 얘가 지금 공통근이 존재한다는 게 유일한 힌트입니다. 그쵸?
공통근이 존재한다는 게 유일한 힌트인데 봐봐요. 공통근이 존재하는 두 방정식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봐봐. fx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하나 있고요. gx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하나 있어요. 오케이? 근데 공통근을 얘가 t랑 t, 즉 공통근을 t로 가진대요. 이 얘기는 말뜻이 뭐냐면요. 아, 그럼 fx가 x-t를 인수로 가지겠지 이거잖아. 그치? 뒤에 뭔지 모르겠어. 여기 뭐라고 할까? 뭐 qx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gx도 마찬가지로 x-t를 인수로 가지겠지 이거잖아. 왜? 얘는 t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요. 얘는 q'x라고 이렇게 놓을게. 맞아? 그럼 잘 봐.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이 지금 x-t를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 방정식을 내가 더해볼게요. 그럼 fx 더하기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랑 얘를 더하겠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통인수 x-t가 있잖아. 그치? 그 얘는 x-t로 이렇게 묶였고 여기가 qx 플러스 q'x 얘가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보겠습니다. 그럼 fx 마이너스 gx는 얘도 뭐 어떻게 생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통인수 x-t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qx 마이너스 q'x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맞아? 그럼 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공통근을 가지는 두 방정식을 공통근을 t로 가지는 두 방정식을 더하고 뺐더니 걔네들도 똑같이 뭐를 근으로 가지고 있어? t를 근으로 가지고 있네. 맞아? 그치? 다시 얘도 지금 t를 근으로 가지고 있고 얘들 지금 t를 근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럼 걔네들끼리 더하거나 빼가지고 만든 새로운 방정식도 지금 뭐야? t를 근으로 가지고 있잖아. 맞아? 그럼 봐봐. 얘랑 얘가 지금 공통근을 가지고 있대. 그럼 이걸 두 개 더하거나 뺐을 때에도 걔네들 중에 나오는 근이 뭐일 거야? 하나는 공통근이었겠지. 공통근 얘 t라고 할게 이렇게. 오케이? 그럼 봐봐. 이거 두 개를 더하거나 빼가지고 만든 새로운 방정식도 반드시 뭐를 근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t를 근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다시. 얘도 t를 근으로 가지고 있고 얘도 t를 근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얘가 지금 x-t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여기 뒤에 뭐 qx 이렇게 놓을게. 얘도 마찬가지로 x-t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얘는 q'x 이렇게 놓을게. 그럼 둘이 더해봐봐. 어쨌든 x-t를 묶이잖아. 맞아? 더한 애도 얘를 근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뺀 애도 얘를 근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공통근을 구하기 힘들어 보이니까 더하거나 빼가지고 새로운 식을 얻어낼게. 근데 얘가 좀 걸리적거리지 않아? 2m?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2배를 해. 이렇게 해도 얘는 뭐야? 방정식이 변하지 않지? 그럼 봐봐. 얘에서 얘를 빼버려. 그럼 뺐을 때 그렇게 새롭게 뺀 방정식도 뭐를 근으로 가지고 있을 거야? t를 근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 얘에서 얘 빼면 어떻게 되냐면 3x제곱 마이너스 3은 0이잖아. 그치? 얘에서 얘 뺀 게 이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근이 얼마야? 뿔마 1이지. 둘 중에 하나가 뭐였을 거야? t였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첫 번째로 너가 그럼 t가 1인 경우는 얘의 근이 1이었다는 이야기니까 그때 m은 얼마야? 마이너스 5잖아. 안 되네? 양수니까. 그럼 t가 마이너스 1이었겠네? 그럼 대입해보면 얼마냐면 10, 다시. 얼마야? 10 마이너스 2m이잖아. 그치? 이게 0이니까 m은 얼마였던 거야? 5였던 거지. 얘가 맞네. 맞아? 요 성질 잘 기억하시고 공통근을 가지는 두 방정식을 더하거나 빼서 만든 새로운 방정식은 그 공통근을 반드시 뭐로 가지고 있다? 근으로 가지고 있다고. 자, 59번 보고 합시다. 지금 보면요, 59번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값 찾아달래요. 기본 관점은 뭐냐면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야, 그치? 그러면은 내가 얘를 근을 결정할 수가 없잖아, 너무 많아서. 근데 자연수 조건이 갖다 붙었네? 맞지? 그럼 자연수 조건을 이용해서 내가 이 근을 구할 수 있다고. 미지수의 개수가 비록 10보다 많지만 이 자연수 조건과 결합되어갖고 근을 결정할 수 있게 됐지. 이런 방정식 우리가 뭐라 부른다? 부정방정식 이렇게 불렀잖아. 그치? 그럼 보통은 자연수 조건이 갖다 붙으면 얘를 보통 약수로 해석을 많이 하시잖아. 그치? 그래서 주어진 식을 고배 형태로 변형을 시키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양변에 2xy 곱해버릴게. 그럼 얘는 2y, 2x는 xy 이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고배 형태로 변형시키고 싶어서 한쪽으로 넘길 거 아니야?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는 0. 근데 이 상태로는 고배 형태로 변형시킨다는 게 인수분해 비스무리하게 하겠다는 건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 y하고 최대한 얘네들 맞춰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그치? 그럼 요 식이 지금 어떻게 변형이 된 거냐면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건데 없던 상수항 4가 생겼잖아. 그럼 그대로 오른쪽에 4가 있어야 되지. 그래야 다시 넘어왔을 때 원래 식이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x랑 y가 자연수였는데 얘가 그럼 최소 마이너스 1 이상이었을 거고 얘도 마이너스 1 이상이었겠지. 왜? x는 자연수잖아. 그럼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1이잖아. 그럼 1,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았을 거고 얘도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았겠지. 맞아? 자, 그러면 어쨌든 얘네 둘은 4의 뭐로 해석이 돼? 약수로 해석이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4, 1, 2, 1, 4,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인데 둘 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럼 내가 이거 볼 필요 없고 얘도 볼 필요 없고 얘도 볼 필요 없지. 둘이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그럼 나 이제 뭐만 보면 돼? 얘만 보면 되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x 빼기 2가 4였으니까 2 뺀 게 얘네들이니까 2를 다시 더할게. 그럼 6, 4, 3이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2 뺀 게 얘네들이었으니까 다시 2 더한 게 y지. 그럼 얘는 3, 4, 6이었잖아. 그치?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 y 값의 순서쌍은 6,3이랑 4,4랑 3,6이었지. 이렇게. 맞아? 그럼 얘네를 이제 뭐로 하는? 꼭지점으로 하는 다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구해달래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지금 4,4니까 뭐 대략 여기 있다고 하자고. 4,4. 그 다음 3,6. 그 다음 6,3 하면 한 이쯤? 네. 이렇게 생겼지?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해달라고. 맞아요. 근데 봐봐.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 알고 있으니까 너가 신발끈을 써서 구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신발끈 뭔지 모른다 그랬으니까 봐봐. 신발끈이라는 게 어떤 거를 공식화한 거냐면 이거야. 봐봐. 내가 너한테 삼각형의 세 꼭지점 좌표 이렇게 세 개 줘놓고 야 이거 넓이 좀 구해봐 짜시가 이랬다고. 그럼 좀 당황스러운데 뭐가 밑변인지 뭐가 높이인지를 모르는데 얘를 밑변으로 보면 이거 지금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구함시면 되죠. 근데 이거는 공통수학 2에서 배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봐봐. 얘를 지나면서 x축 y축에 평행한 직선 두 개를 그려. 하나, 둘. 마찬가지로 얘를 지나면서 x축 y축에 평행한 직선 두 개 그려.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지나면서 x축 y축에 평행한 두 직선 그려. 이렇게. 삼각형 훼손 안 하게. 이렇게 그려. 그럼 봐봐. 너 뭐 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면 3이잖아. 이 y좌표의 차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야? x좌표의 차이니까 3이지. 그럼 봐봐. 얘 지금 정사각형인데 이 변의 길이가 이게 넓이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9였다는 이야기잖아. 9. 그럼 거기서 이거 뺄 거야. 이거 얼마야? 2분의 9지. 넓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냐면 3에서 4니까 이거 1이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3, 4니까 여기도 이거 1이잖아. 이거. 3, 4. 그럼 여기 1. 이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2분의 3이지. 다시 미안. 여기 2잖아. 2. 1 곱하기 2니까 얼마야? 1이지 이거. 삼각형이잖아. 1 곱하기 2에다 2분의 1.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아까 1이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야? 4에서 6이니까 2잖아. 그치? 얘도 1이네. 그럼 봐봐. 전체 넓이는 얼마였냐면 9였어. 그치? 거기서 2분의 9 뺐고 1, 1, 1 해서 못 뺀 거야? 3 뺀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얼마냐면 6 빼기 2분의 9잖아. 그럼 얼마였던 거야 이거? 2분의 3이었던 거지. 이렇게 구한 거야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신발끈이라는 게.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하는 게 귀찮다고. 이렇게 하는 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공식화하는데 공식화를 한다고. 어떻게 공식화를 하냐면 이 과정을 공식화 시켜 놓은 게 그대로 그냥 뭐 하냐면 한 놈을 원점으로 보내. 한 놈을 원점으로 보내. 얘를 원점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이야기는 얘가 이렇게 이동하겠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0,0으로. 그럼 4 빠지고 4 빠졌으니까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마이너스 2로 왔을 거고 얘는 2, 마이너스 1이었을 거 아니야. 그 2, 마이너스 1이면 한 이쯤? 이렇게 왔지, 이렇게. 그 이제 기본 관점은 뭐냐면 얘를 이동했을 때는 그냥 위치만 변한 거지 넓이는 안 변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구할 거냐면 얘 넓이 구할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0,0이고 4,4만큼 이동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2고 얘는 2, 마이너스 1이었던 거잖아, 이렇게. 그치?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원점 제외하고 이 꼭지점 좌표들 있지.
얘네를 x좌표, y좌표 순으로 위아래로 적어주라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선으로 곱한 거에 차이의 2분의 1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그 얘는 2분의 1 하고 1 빼기 4 차이니까 절대값 씌운 거야. 그 얘는 얼마야? 2분의 3이잖아. 이게 삼각형의 넓이라고. 이게 지금 뭐야? 신발끈 정리라고. 삼각형의 세 꼭점 좌표 할 때 빠르게 구하는 방식. 삼각형의 넓이. 근데 이게 사실은 어디서 파생됐다? 이거에서 파생되는 거라고 이렇게.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공식화해 놓은 게 이거고, 아, 내가 삼각형의 꼭점의 좌표 3개를 알았을 때 빠르게 구해낼 수 있구나 이거라고. 우리가 문제에서 자연수 조건 주어지면 얘는 되게 센 조건이라고 했고요. 되게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무조건 쓰게끔 유도를 합니다. 어쨌든 자연수가 주어져 있는데 나한테 주어진 이 식을 만족하는 A와 B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상수 K의 값은 합을 좀 구해달래. 그치? 그럼 마찬가지인데 이 식을 지금 네가 딱 봤을 때 아 이걸 만족하려면 A와 B가 어때야 되는구나가 한눈에 안 보이잖아. 그럼 그 다음 네가 해야 될 짓은 이 식을 간단하게 표현해 봐야지 이거잖아. 그치? 근데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딱 봤더니 얘 특이점이 하나 있다고요. 뭐가? 계속 반복이 되지? 얘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여기서. 그럼 저놈을 t라고 내가 치환을 해가지고 일단 항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낮추겠다고. 얘는 얘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거였던 거잖아 지금 왼쪽 오른쪽이. 그치? 왼쪽과 오른쪽이 같았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럼 t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t 플러스 8은 t제곱 a 플러스 bt 그 다음에 플러스 ab 이랬다는 이야기잖아 지금. 맞아?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a와 b는 어때야 되냐면 아 이거 a 더하기 b는 얼마여야 돼? k 플러스 3이고 ab는 얼마여야 돼? 8이어야 되네 이거잖아 지금. 맞아? 그럼 이걸 만족을 해야 되는데 a랑 b가 뭐라고? 자연수래. 그 a랑 b에 대해서 식이 이미 주어졌잖아. 너무 땡큐한 거 아니야 이거? a랑 b가 자연수니까 8에 뭐로 해석이 돼? 약수로 해석이 되지. 특히 양의 약수, 자연수니까. 그 양의 약수니까 1, 8, 2, 4인데 여기까지만 보면 되지. 왜? a랑 b가 어때? 대소관계가? b가 더 크대. 그럼 그 다음에 4인데 여기서부터 볼 건 없잖아. b가 더 클 테니까. 아, a가 더 클 테니까. 그럼 얘는 이래야 되니까 자 1이랑 8이었을 때는 k는 그때 얼마야? 6이었던 거고 2랑 4였을 때 k는 그때 얼마야? 3이었던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k 값의 합은 얼마게라고 물어봤으니까 얼마였던 거야? 9지.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푸실 때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왜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혼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이유를 갖다 붙이셔야 그 다음 풀이가 돼요 그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61번도 미지수의 개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예요. 결정해 달래요. 부정방정식인데 너한테 준 거라고는 실수인 거밖에 안 줬어요. 그치? 그럼 실수 조건이 주어진 부정방정식인데 보통 우리가 이걸 이용할 때는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하게 되죠.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만족하는 보통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이런 형태로 튀어나오는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y가 플러스 5는 0이래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지금 미지수의 개수는 2개인데 지금 식은 하나잖아.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 y 값이 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근데 실수야 이렇게 줘요. x랑 y가 실수야 이렇게 준다고요. 이랬을 때 내가 이걸 딱 푸는 방식은 이거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y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묶이잖아 얘 지금. 아 그래서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려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일 수밖에 없잖아. 이게 얘 필요충분 조건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2였겠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기본 풀이법이잖아. 그치? 맞아요? 근데 얘 봐봐. 얘는 조금 당황스러워. 뭐가 당황스럽냐면 이거 지워도 되지? 뭐가 당황스럽냐면 이런 애가 껴있어. 이거 뭐야 싶잖아요. 그치? 이거는 완전 제곱꼴로 묶으려면 x제곱이랑 y제곱이 같이 결합되었고 뭔가 묶이는 이런 형태지. 그치?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일단 y에 대해서 내가 완전 제곱꼴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y제곱이고 4y 4 이러면 딱 일단 완전 제곱꼴 썼지. 무슨 말이냐면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4 이거 완전 제곱씩 묶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y 하고 y제곱은 얘가 하나 가져갔으니까 y제곱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안 썼으니까 냅두고 그 다음에 얘가 2y만 냅뒀고 그 다음에 1 하나 남았잖아 이렇게. 이런 상태 아니야 지금? 얘가 이렇게가 0이었던 거지.
맞아? 그럼 봐봐. 얘를요, x에 대해서 내가 정리 좀 하고요. 얘를 완전 제곱꼴로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x 그 다음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이네. 그다음 뒤에 거는 y 플러스 2의 제곱은 0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또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완전 제곱으로 묶이잖아.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이렇게, 그치? 네. 그다음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0 이거잖아, 그치? 그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였으니까 제곱의 합이 0이었다는 이야기는 얘도 0, 얘도 0이잖아. y는 얼마? 마이너스 2지, 그치? x는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래서 뭐 해달래? 두 개? x 더하기 y 값 구해달래. 그럼 x 더하기 y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었던 거지, 그치? 얘가 봐봐. 풀이한 게 뭐냐면요. 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인수분해할 생각을 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냥 딱 하나예요. 그냥 너가 개념에서 배웠던 게, 아니,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면 완전 제곱꼴로 두 개 묶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를 보니까 좀 특이하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해본 거냐면 그냥 밀어붙인 거야. 그냥 완전 제곱꼴 묶어야지 해서 이런 애들 그냥 완전 제곱꼴 묶었어, 그치? 그럼 남은 거에 대해서 혹시 묶을 수 있나 살펴봤던 거라고. 맞지? 처음에야 이게 매끄럽게 오진 않겠지만 이런 개념조차 없는 애들은 이거 시도조차 못해요. 알겠지? 그래서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 제곱꼴? 완전 제곱꼴로 묶어야 되는구나. 이거 기본 마인드는 있어야죠. 그래야 이런 풀이가 가능하겠지. 네.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63번 별표 두 개인데 얘도 이제 부정방정식 형태에서 그나마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해보세요. 얘도 지금 보니까 미지수의 개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 줘놓고서는 나한테 x랑 y값 구해달래. 그럼 혹시 얘를 x 플러스 y에 대한 식으로 볼 수 있나? 그러지도 않아 지금 보니까. 여기 x 플러스 y꼴로 묶였으면 되게 이쁘게 인수분해가 됐을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 그치? 그럼 그냥 짤없이 부정방정식이구나 이건데 양의 정수면 그냥 뭐랑 똑같아? 자연수잖아요, 그치? 자연수니까 얘를 내가 고배 형태로 바꿔야지 했는데 고배 형태도 바꾸는 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치?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어쨌든 자연수라는 건 뭐냐면 실수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x랑 y도 어쨌든 실수예요, 그치? 실수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얘를 내가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면요, 얘는 x제곱 플러스 2로 묶었을 때 y 마이너스 3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야? 자연수 x값이 있다고.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값이 있다고. 이걸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근데 그 x값 중에서 자연수가 있다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실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지, 얘가. 얘가 자연수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가 실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니까 얘의 판별식인 y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았겠지. 그 얘를 지금 해석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6y 플러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았고 그럼 y는 2 이하잖아. 맞지? 얘가 실근 가지려면 y는 2 이하여야 된다고. 근데 y가 뭐야? 또 자연수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y는 뭐밖에 없냐면 y가 1인 거 있지. y가 2인 거 있지. 이렇게 두 개. 그 y가 1일 때 대입해볼게. 대입 상립한 거 찾아야지. y가 1일 때 얘가 뭘 만족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이어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근은 없잖아, 그치? 그 다음 y2 대입하시면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이네. 이거 만족하는 x값은 얼마였던 거야? 1이었네. 둘 다 자연수근이잖아. 2였던 거네, 그러면. 그러면 1,2였던 거지, 지금. x, y 값이 저걸 만족시키는. 그 얘는 얼마였다? 3이었죠, 그치? 이런 게 부정방정식에서 가장 어려운 형태죠. 오케이? 네. 고생들 하셨고요. 이따 검사 맡아야 되는 부분들 제외하시고 그 분들 제어 가시면 되고 숙제는 그 마플 시너지 서술형까지입니다. 서술형. 그래서 아마 1110 몇 번인가? 그거 몇 번이야? 1110 16번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부등식 쭉 나갈 겁니다. 오케이? 개념 설명하는 날 절대 늦지 마시고 고생들 하셨습니다.